자, 임용 자격을 먼저 봅니다. 자, 총경찰의 임용 결격 사유가 나와 있죠. 자, 총경찰의 임용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국공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임용 결격 사유라는 것은 임용될 수 없는 경우들이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국공법에 나와 있는 결격 사유가 총경찰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 자,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청원경찰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피성년 후견인만 나왔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인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자, 두 번째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라고 하면 틀려요. 복권된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자격 상실되든지 그렇단 이야기죠. 자, 그게 이제 복권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 임용될 수 없다. 자, 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전부 다 근거 이상입니다. 근거 이상이고요. 자, 3번은 근거 이상 실형을 받고 끝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면 받지 아니하로 확정이 나와 있죠. 아마도 근거 이상형을 받고 끝나고 5년 미경과자. 또 집행유예 받고 끝나고 2년 미경과자.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근거 이상형입니다. 또 법원 판결 등에 의해서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6회인은 뭐냐면 횡령 배임 생하시면 됩니다. 업무상도 마찬가지고요. 횡령 배임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이 자도 당연히 청경찰 될 수 없다. 자, 6의 3은 자, 일반적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죠. 자, 여기 해당되는 범죄를 범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또 6에서는 우리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우리 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있죠.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이나 치료 감호 또는 그 형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이지요.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7번 파면은 여러분 우리 징계에서도 공부합니다만은 자, 파면 처분 받으면 5년간 공직 취임 못하죠. 5년 되지 아니한 자. 또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공직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3년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결격 사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18세 미만이면 청경찰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세 미만은 임용될 수 없다. 또, 자, 18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란 말에서는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가능하지만 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인 남자만이라고 하면 틀려요. 18세 이상인 사람은 청원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그 신체 조건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신체 조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신체 조건이라는 것은 자, 보시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해야 되겠고 자, 시력입니다. 자, 교정 시력 포함이죠.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입니다. 자, 이럴 때 임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임용 자격이라고 한다면 청경찰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 자격이죠.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당되면 아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일정한 신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야 임용될 수 있다. 자, 신체 조건이라는 것은 자,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나와 있죠. 또 시력은 교정 시력 포함해 가지고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임용 자격이 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또 18세 이상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용 절차 및 신임 교육이 나옵니다. 자, 청영철의 임용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단 임용 승인 신청 나와 있죠. 자, 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경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 승인 신청은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청원주가 배치 신청해 가지고 배치 결정 통지를 받았죠. 그럼 30일 이내 자, 임용 승인해 주세요라고 시도청장에게 신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용 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 등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청원주가 임용 승인을 신청할 때입니다. 이때는 청원찰 임용 승인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가 5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 5가지는 이력서 한 부입니다. 또 주민등록증 사본 한 부입니다. 또 민간인 신원진술서 한 부죠. 자, 물론 이 민간 신원진술서는 우리 신원조사 필요한 경우만 된다고 했죠. 민간인 신원진술서 한 부. 또 한 가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 신체 검사서입니다. 채용 신체 검사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한 부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죠. 자, 그래서 임용 승인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가 5가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첨부 서류 5가지. 여러분들 최소화시켜서 기억한다면 이력서 한 부가 나오죠. 또 주민등록증 사본입니다. 한 부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민간인 신원진술서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최근 3개월이죠. 그래서 채용 신체 검사서 또는 일반적 취업용 건강진단서입니다. 자, 또 마지막이 가족관계 우리 등록부 중에서 기본증명서죠. 한 부위. 그래서 신청서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시도청장이 가족관계 기록상에는 증명서 확인 나와 있죠. 그래서 시도청장은 우리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가지고 해당자의 병적증명서입니다. 확인한 이야기죠. 병적증명서. 군대 갔다 왔는가 그 병적증명서입니다. 확인해야 된다. 자, 만약에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를 안 하면 우리 그 정보망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병적증명서 확인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정부법이 나와 있죠. 자, 일반점들 일단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임용상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했다는 이야기죠. 자, 임용하게 되면 10일 이내 숫자 기억하세요. 10일 이내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임용을 할 때 임용은 청원주가 하지만 하기 전에 시도청장의 승인상이었죠. 승인받아서 임용을 합니다. 또 임용하고 나서 역시 시도청장에게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시도경찰청장에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는 10일 이내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시도자 승인받기 위해서는 승인 신청하겠죠. 승인 신청. 자, 신청은 우리 배치결정 통지 받고 나서 30일 한다겠죠. 30일 신청하면 승인이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임교육이 나옵니다. 자, 일반 청자 신임교육이라는 것은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신임교육은 배치하기 전 사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후 교육입니다. 사후 교육. 원칙은 사전이에요. 자, 우리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오죠? 우선 배치하고 임용 이후 1년 이내입니다.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임교육은 보통 2주 교육 받는데요. 일단 사전교육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후교육이 있다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신임교육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경찰 공무원 의무경찰 포함해가지고 또는 총경찰 퇴직한 사람이 퇴직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자, 3년 이내 총경찰로 임용이 될 때는 신임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교육규정 나와 있죠? 자, 교육기간 등등은 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교육기간은 2주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2주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임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구리 과목 등이 나오는데요. 자, 이 교육 과목에 관해서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총경찰 교육 과목 중에서는 학술교육 보이죠? 학술교육은 두 가지. 형사법하고 총원경찰법. 형사법하고 학술교육에 들어갑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일반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학술교육이 아니고 뭐죠? 실무교육에 들어갑니다. 총원경찰법은 학술교육에 들어가죠. 근데 경직법은 실무교육에 들어간다. 자, 뭐 그 정도 차이점만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